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왕이 가장 아꼈던 과학자,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천재, 세종대왕이 직접 보호하고 키운 인재.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그의 이름은 장영실. 조선 최고의 과학자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실록에서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종과 장영실 사이에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장영실이 누구인지부터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장영실은 원래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관노비의 아들이었죠. 당시 조선에서 노비는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양반들의 재산이었고 사고 팔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장영실은 달랐습니다. 손재주가 뛰어났고 기계를 만드는데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동래연에서 관청 물품을 수리하는 일을 하던 장영실의 솜씨는 소문이 났고 결국 태종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태종은 장영실을 한양으로 불러올렸습니다. 그리고 세종이 왕위에 오른 후 장영실의 진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세종은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니, 관심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세종에게 과학기술은 백성을 위한 정치의 핵심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아야 백성들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고 정확한 천문 관측이 있어야 재난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세종은 장영실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노비 출신이라는 신분 같은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종에게 중요한 건 능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라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만 중요했죠. 세종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영실을 노비 신분에서 해방시키고 관직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낮은 품계였지만 점점 올라갔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맡겼습니다. 자격루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였죠. 장영실은 해냈습니다. 정교한 기계장치로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자격루를 완성했습니다. 세종은 감탄했고 더 많은 일을 맡겼습니다. 앙부일구, 추구기, 혼천이. 장영실은 계속해서 놀라운 발명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추구기는 세계 최초로 강우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기구였습니다. 유럽보다 200년이나 앞선 발명이었죠. 세종은 장영실을 계속 승진시켰습니다. 대오군이라는 높은 직책까지 올라갔습니다. 노비 출신이 정삼품 벼슬까지 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양반 대신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천민 출신을 어떻게 우리와 같은 반열에 놓을 수 있습니까? 신분 질서가 무너집니다. 조상이 노비였던 자가 어찌 높은 벼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장영실의 승진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하들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능력이다. 장영실은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다. 세종의 보호막은 강력했습니다. 아무도 장영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세종이 직접 챙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장영실은 세종의 신임 속에서 계속해서 일했고 조선의 과학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세종과 장영실의 관계는 단순한 왕과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아꼈습니다. 실록을 보면 세종이 장영실에게 특별히 상을 내리거나 격려하는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세종은 장영실의 재능을 진심으로 존중했던 것 같습니다. 장영실도 세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밤낮으로 연구하고 실험하며 새로운 기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종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했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세종 26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가마였습니다. 왕이 타는 가마, 정확히는 명나라 사신을 접대할 때 사용하는 가마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의 사신이 오면 최고의 예우를 해야 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의 종주국이었고 사신은 황제의 대리인이었으니까요. 세종은 명나라 사신을 위한 특별한 가마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화려하고 튼튼한 가마여야 했습니다. 이 일의 책임자가 바로 장영실이었습니다. 장영실은 조선 최고의 기술자였고 중요한 제작 업무는 대부분 그가 총괄했으니까요. 가마가 완성됐고 명나라 사신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가마가 부서졌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부서졌는지는 기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가마 바닥이 부러졌다고 하고 일부는 손잡이 부분이 파손됐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가마가 부서졌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타던 가마가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외교적 문제였고 체면 문제였으며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조선에서 명나라 사신은 황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사신이 타는 가마가 부서졌다는 것은 명나라에 대한 무례였습니다. 자칫하면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조선이 우리 사신을 함부로 대했다는 항의가 명나라에서 들어올 수도 있었죠. 더 큰 문제는 체면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으로서 사신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세종은 평소 명나라와의 관계를 중시했고 예절을 지키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가마가 부서지다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가마 제작의 총책임자는 장영실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탄 가마가 부서졌으므로 장영실을 국문하게 했다. 국문, 즉 신문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형조에서 장영실을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가마가 부서졌는지,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졌습니다. 그리고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장영실은 곤장을 맞았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세종이 그토록 아끼던 장영실을 처벌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세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영실을 보호했던 왕입니다. 그런 세종이 왜 장영실을 처벌한 걸까요?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째, 세종도 어쩔 수 없었을 수 있습니다. 명나라 사신 문제는 세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였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형식적으로라도 처벌이 필요했을 겁니다. 둘째, 세종이 실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영실은 완벽주의자였고 세종도 그의 정교한 솜씨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마가 부서졌다는 것은 장영실답지 않은 실수였습니다. 세종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압력이 있었을 겁니다. 평소 장영실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대신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민 출신이 결국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 처음부터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면 안 된다고 했다는 목소리가 나왔을 겁니다. 세종도 신하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왕이라고 해도 혼자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으니까요. 어쩌면 세종은 장영실을 지키고 싶었지만 지킬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처벌의 수위도 논란입니다. 일부 기록에는 곤장 80대를 맞았다고 하고 일부는 100대라고 합니다. 당시 곤장 100대는 거의 사형에 가까운 처벌이었습니다. 맞다가 죽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장영실이 실제로 곤장을 맞았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형식적인 처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종이 처벌은 했지만 실제로는 가볍게 처리했다고 기록을 남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사건 이후 장영실의 이름이 실록에서 거의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가마 파손 사건 이전에는 장영실에 대한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장영실이 이런 기구를 만들었다. 장영실에게 상을 내렸다. 장영실을 승진시켰다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세종 26년 이후 장영실은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가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름이 나오는 정도입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처럼 말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사라집니다. 장영실이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실록에도 기록이 없고 다른 문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역사에서 지워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숙청설입니다. 가마 파손 사건 이후 장영실이 완전히 권력에서 밀려났고 어쩌면 유배를 가거나 더 심한 처벌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노비 출신이라는 약점이 있었으니 대신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장영실을 제거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의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장영실이 유배를 갔거나 사형을 당했다면 실록에 기록이 남았을 겁니다. 조선은 모든 것을 기록하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장영실의 최후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자진 은퇴설입니다. 장영실이 가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평생 완벽한 기구들을 만들어 온 장인이 자신의 작품이 부서지는 것을 봤을 때 받은 충격은 엄청났을 겁니다. 게다가 세종의 신임을 잃었다는 사실이 장영실에게는 가장 큰 상처였을 수 있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의 후원자이자 보호자이자 유일한 편이었습니다. 그 세종이 자신을 처벌했다는 것은 배신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어쩌면 장영실은 더 이상 이곳에서 내 자리는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관직을 그만두고 어딘가로 떠났을 수 있습니다. 실록에 기록이 없는 이유는 그가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건강 문제입니다. 장영실은 가마 사건 당시 이미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생 밤낮으로 일하며 몸을 혹사했으니 건강이 좋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마 사건 직후 병으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장영실이 죽었다면 그것도 실록에 기록됐을 겁니다. 전 대오군 장영실이 죽었다는 한 줄이라도 남았을 텐데 그것조차 없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장영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단 하나, 세종 26년 가마 파손 사건 이후 그가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사실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시 신분제 사회의 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아도 결국 신분은 극복할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고 아무도 보호해줄 수 없었습니다. 세종도 장영실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세종도 후회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 더 강하게 밀어줬다면, 신하들을 설득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다면 하고 말이죠. 하지만 세종도 왕이기 전에 정치인이었습니다. 나라 전체를 생각해야 했고 명나라와의 관계도 중요했으며 신하들과의 균형도 유지해야 했습니다. 장영실 한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장영실의 이야기는 슬픕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신분의 벽을 넘어 성공했지만 결국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를 기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영실을 기억합니다. 차경루, 앙부일구, 추국이. 그가 만든 것들은 남아서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을 증명합니다. 장영실이 없었다면 조선의 과학은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종과 장영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두 사람 모두 최선을 다했다는 것. 세종은 신분을 뛰어넘어 인재를 등용하려 했고, 장영실은 자신의 재능으로 나라에 기여하려 했습니다. 비록 끝은 슬펐지만 그들의 시도 자체가 의미 있었습니다. 완벽한 세상은 없고 완벽한 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세종과 장영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